여러분이 동성로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과 1시간 동안 즐겁게 놀고 생일 파티를 끝내고 다른 친구들은 하나둘씩 자기네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유일하게 혼자만이 동성로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유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 떠났는데 자기만 동성로에 남아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 가슴속으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나는 왜 동성로에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대구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동감하시죠? 지난 10년간 대구가 몰라 그랬습니다. 많이 걱정들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신공항이나 혹은 과학배틀 때문에 집단적으로 현수막들이 걸렸죠. 저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고 토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저는 분명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대구에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말과 똑같은 주장을 담고 있는 저런 현수막들을 한 도시에서 저렇게 짧은 기간 동안 집단적으로 그래야만 했을까? 하지만 제가 몇 년 동안 대구에 대해서 알아보니 대구는 참으로 다양하고 이때까지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과거가 화려하더라고요.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대구. 그런 게 아닐까요? 지난 10년 동안 대구는 대구가 걸어왔던 과거와 대구가 쇠퇴하는 그 과정, 너무나 짧은 기간에 큰 쇠퇴 과정을 겪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대구 시민들이 반발감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TK 정서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최근에는 대구 정서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동감합니다. 대구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 오피니언 리더들 살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국회의원이신데 삭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운동권 선배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버랩이 되는데 과연 저분들은 합리적 리더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저분들은 어떤 깃발이 필요한 집단의 깃발을 들고 가는 깃발의 리더, 선봉장이지 이 사람들은 한 도시를 경영하고 한 도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구병이라는 것을 가지게 됐죠. 동종교배, 같은 사람들끼리 해먹고 사는 혹은 동종교배되다 보니까 죄송스럽지만 근친상간을 표현하죠. 이 동이 계속 경쟁력을 가지기보다는 쇠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가는 방식. 정말 대구병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구가 별명을 하나 가졌죠. 고담시티 대구. 다른 도시도 좀 많습니다. 부산, 갱스터즈 부산. 부산은 갱들의 도시다. 영도다리로 대표되는 이미지. 그리고 각종 악질 범죄로 많이 유명했던 인천, 마계 인천으로 불리고요. 그리고 서울은 대표적으로 심시티 서울이라고 부릅니다. 모 대통령이 서울청 개천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그래서 게임 세계처럼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해서 심시티 서울이라고 불리는데요. 대구는 그 중에서 단연 탑입니다. 모담도시 대구. 배트맨도 포기하고 버리고 간 도시. 그리고 2006년도에 신해철의 고스네이션이라고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10대 엽기 사건이 첫 번째부터 10가지 모두 다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대구는 정말 집단적으로 조롱당하고 놀림감이 되는 도시가 됐죠. 최근에는 위키피디아까지 고담시티 대구 올라가고요. 그리고 고담도시 에필로그 소설의 소재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라는 도시 이미지와 상관이 없이 고담도시라는 대구 이미지가 인터넷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생성되는 이미지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대구 탈출.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대구를 떠난 사람의 80%가 15세에서 30대. 가장 이 대구의 미래를 지명할 세대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만 명 이상이 20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대구가 기회가 없다는 거,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일자리가 없다는 거, 그런 말들이 아닐까요? 그러면 일반 뭐 공장이나 회사처럼 직장뿐만 아니라 뭐 로스쿨이나 뭐 인턴직과 같은 전문직도 미달이라는 거죠. 이거는 높낮이를 직장의 그 수준을 떠나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하지만 대구가 이 젊은층이 대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대구의 반응들은 어떤 미봉채 혹은 겉핥기식으로 많이 덮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나고 그리고 제 경험의 토대로 한 세 가지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구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대구를 이탈하는 청년층, 그 중에서도 대구를 이탈하는 사람들의 상위권 뭐 몇 프로, 5%, 10% 내는 사람들이 많이 이탈을 하는데 다 떠나라고 하세요. 다 가세요. 다 가면 저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경쟁자가 그 친구랑 같이 대구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딜리트 당했어요. 그러면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모든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나눠 가지는 가치가 동일할 경우 나한테 돌아오는 것들이 높지 않을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남녀 배우자 찾기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성들은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력과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사실입니까? 네, 사실 아닌 분도 계시고 사실인 분도 계시고 제가 보니까 보통 가장 많은 수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상위권 5%, 10%의 남자 인구가 대구에서 유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B 플러스 여자에서 A 플러스 여자들이 자기보다 높은 단계의 남자를 찾게 되는데 A 플러스 여자들은 A 플러스 남자를 자기 숫자에만큼 만날 수 있을까요? 짝짓기 경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수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F급 남자들한테도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A 플러스와 F급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옆으로 보면 A 플러스인데 이쪽으로 보면 F급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급 남자들한테도 희망이 오는 도시, 그래서 희망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먼 곳에 다니지 않았고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F급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A 플러스급 와이프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도시. 저는 대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발 좀 떠나주세요. 두 번째, 역사학자 토인비는 아주 유명한 역설을 했습니다. 정창민이 유목민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대구의 정창민은 대구가 살기 힘들어지면 떠나죠. 먹고 살기 힘들다, 가자. 못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유목민은 여기가 살기 힘들다고 해서 거기를 떠납니까? 아니죠. 괴롭히고 천막치고 양들 목축하면서 어떻게든 이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개발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토인비는 유목민이 바로 정창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구가 남들이 버리고 간 도시, 버려진 영토인 만큼 이 버려진 영토에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길들을 개척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유목민이 되십시오. 저랑 함께 하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대구에서 전모시로 살기. 전모시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프랑스 시골 구석에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 노출을 극노출 피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사는 정말 소시민입니다. 근데 저 시골 구석에 저 후줄구리한 아저씨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까? 과연 저 전모 씨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 보편성이 뭘까요? 우리가 저 전모 씨한테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장 증오하는 말이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해라. 이 말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 이 말을 다들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국제적으로 사고하고 국제적으로 놀아라 라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수미 정도 돼야지 낮에 프랑스에서 점심 먹고 저녁에 뉴욕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한 그 세계화의 이 키워드들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생각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이 국제적인 기준을 지역에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너무 교과서적인가요?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역에서 놀면서도 지역에서 노는 게 국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는 게 국제적으로 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구에서 전모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난 10년간 저와 저의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그 실험들의 두 가지 키워드는 지도 그리기와 스토리텔링. 말 그대로 지도를 그리는 것과 그리고 시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 스토리텔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난 지역에서 10년 동안 작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대구 문화지도, 그래서 2007년 대구 신택매지, 대구 식후경까지 저희들이 시작할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희들이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저희들이 단지 내일의 목표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골목들, 대구의 오래된 골목들에서 발견하는 것들이 너무나 신선하고 가치롭고 그리고 새롭고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멀지 않은 확신, 내일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걸어다닌 거리, 대구 지역의 중구 지역에 있는 건물 하나하나가 눈에 사진이 찍힐 정도로 담았어요. 그래서 구글어스 여러분 아시죠? 시내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저는 구글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내 위치에서 대구 도심지가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모퉁이를 틀면 어떤 가게가 나오고 그 가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런 분이시고 그분이 살아오신 인생의 궤적은 이 동네, 이 동네, 이 동네라는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시민들한테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지도 그리기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떻게 잘 담아서 새롭게 엮어서 시민들한테 새롭게 제시를 할지 몇 년간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대구에 대해서 신선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 따로국밥 유명하죠. 따로국밥의 근거가 어디에서 온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보신탕에서 나왔더라고요. 대구는 1927년 별건곤을 보면 대구는 장국이 유명한데 항상 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닭으로 대체하면 육개장이 되고 소로 대체하게 되면 육개장, 닭게장. 되는 거죠. 육개장, 닭게장이 되는 거죠. 그런 뿌리를 두고 있던 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들어왔던 그냥 언필칭 대구는 사과도시, 대구는 따로국밥의 도시, 대구는 섬도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이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장적이고 아주 리얼티가 명확한 방식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만나는 지난 몇 년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도 그리기. 여러분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저 지도를 들고 계속 뭔가를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북성로 한쪽 구석에서 끄적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안달이 났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지? 도대체 어떤 정보를 훔치고 있길래 맨날 와서 뭔가를 계속 적어가는데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는 얘기를 안 해준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리신 그 초기의 결론은 간첩이다. 그러면서 정말 웃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웬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제가 적고 있는 걸 보고 갑자기 허리가 펴지시더니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정말 낯선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대구에서 평범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시민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꼈고요. 지금은 가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골목 투어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알아주시고 반겨주시는데요. 시작할 때는 저희들 모습 자체가 상당히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 시민 목표가 대구 시민 1%를 저희들이 발굴한 대구의 오래된 골목, 대구의 근대 골목에 투어를 안내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저희들이 1%에 근접하는 사람들을 안내를 하게 되고 그 의원에 자연스럽게 대구시장과 대구중구청장이 이 근대 골목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이 대구라는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버려뒀던 게 아닌가라고 집단적인 반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공공 디자인, 거리에 역사적인 컨셉으로 디자인하는 것들, 그리고 동성로 공공 디자인, 뭐 이런 사업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리 다니실 때 스마트폰 북성로에 갖다 대시면 북성로 바로 그 장소에서 1930년대 찍었던 사진이 나오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시간 여행들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에 나왔던 정수학과입니다. 원장님 355일은 원장님을 위한 집으로 사세요. 하지만 하루는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해서 문을 두들겨서 하루를 열었습니다. 북성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북성로 프로젝트입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북성로에서는 탱크 설계도 맞으면 탱크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탱크 설계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자고. 어디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지도 그리기와 스토리텔링, 이 작은 것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대구 중구의 얼굴을 바꾸고 골목의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작업들로 가볼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고필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온몸에 지도를 그리게 되죠. 여러분이 대구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탈출 지도를 만드셨죠. 탈출이 아니라 탈옥 지도. 두 번째, 여러분들은 주류 질서를 맞닥뜨릴 수 있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스마트하게 그 질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돈이 안 되는 것들을 한다고 부모님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러면 가장 돈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모아서 희소 가치를 극대화시키세요. 그러면 가장 돈이 되는 것들은 동전 양면처럼 가장 돈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제안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한꺼번에 뭔가를 목표하지 마십시오.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결과처럼 연쇄적으로 뭔가를 이뤄내지만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낯선 대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